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멋진 자기소개서 만들기 4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도형 삽입과 전환 효과, 그리고 마지막 저장까지 해보실 겁니다. 도형을 삽입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텍스트를 꾸미시는 방법 실습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전환 효과를 넣음으로써 슬라이드 쇼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옵션을 꼭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폰트를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꼭 옵션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수업 시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서 자기소개서 파워포인트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더블 클릭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6번 슬라이드까지 하셨죠? 7번 슬라이드부터 이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7번 슬라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서도 역시나 내가 노력했다 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도형을 하나 넣어 보실 건데요. 자, 텍스트는 클릭하셔서 위쪽으로 잠깐 올려주시고 그 다음 상단 홈 탭에서 그리기 직사각형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기 직사각형을 클릭하셔서 7번 슬라이드에 3분의 2 지점까지 오세요. 그 다음 3분의 2 지점부터 끝까지 커다란 도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저처럼 도형을 그리셨나요? 이때 상단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셔도 되세요. 넓게 도형을 그릴게요. 그 다음 색깔을 조정해 주실 건데 파워포인트에서는 하나의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색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템플릿에 있는 이 색감을 그대로 활용해 보려고요. 도형의 색깔을 변경하실 때에는 상단 그리기 서식 도구 중에 도형 채우기입니다. 도형 채우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때 물론 어두운 색을 직접 고르실 수 있지만 스포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체에서 색깔을 뽑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포이트 기능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어디로 가실 거냐면 기존 템플릿에 있는 검은색에다가 스포이트를 올리시고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클릭하시자마자 같은 색으로 아래쪽 도형의 색깔이 변경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윤곽선 같은 경우는 회색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메뉴 찾으셔서 윤곽선 없음으로 바꿀게요. 저처럼 7번 슬라이드에 도형을 넣으셨다면 이제는 텍스트를 가지고 가실 건데 이때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글자를 먼저 넣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도형 아래로 글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텍스트의 정렬을 사용하실 건데요. 이때 텍스트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상단 서식 메뉴 중에 정렬입니다. 정렬 중에서도 앞으로 가져오기 글자를 클릭할게요. 이때 앞으로 가져오기 기능과 맨 앞으로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기능을 클릭하실 거예요. 자, 클릭하신 상태로 가지고 오시면은 이때에는 도형 위로 글자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요, 글자 색이 하얀색일 때 내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상단에 텍스트가 선택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혹시나 텍스트 선택을 취소하셨다면 드래그 하셔서 다시 한번 텍스트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 상단 텍스트 채우기라는 글자를 클릭하셔서 하얀색으로 텍스트를 바꾸겠습니다. 저처럼 하얀색으로 바꾸시는 순간 가장 눈에 잘 보이고 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간격이 좁으니까요, 줄 간격 서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탭을 한번 클릭하시고 단락에 줄 간격입니다. 자, 줄 간격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2.5 정도로 넓게 줄 간격을 줄게요. 왜냐하면 도형은 굉장히 넓은데 들어오는 문장이 지금 현재 5줄 정도 있으니까요, 2.5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글 머리 기호도 한번 매겨 볼게요. 저는 마지막 체크 대조표 글 머리 기호를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도 우리가 체크를 넣으셨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는 통일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텍스트까지 입력하셨다면 앞쪽에 적절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겠죠?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주먹을 꼭 쥐고 있는 이미지를 넣고 싶습니다. 자, 이미지 삽입 들어갈게요. 홈 탭 오른편에 있는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그림입니다. 그림에 이 디바이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선택 후에 삽입까지 눌러볼게요.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배경이 투명 이미지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내용을 삽입해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객체만 현재 있고 뒤쪽으로 배경이 없는 투명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지고 오신 이미지 중에 배경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때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기존의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배경 제거용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삽입 탭을 사용하셔서 그림 삽입까지는 모두 같습니다. 삽입에 그림, 그 다음 이 디바이스까지 클릭.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가정해 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시면, 자, 내가 원하는 객체는 가운데 있지만 옆으로 배경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림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그림 도구 중에서 가장 앞쪽에 배경 제거 메뉴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배경 제거 메뉴를 클릭하시자마자 내가 가지고 온 이미지에 자주색으로 블럭이 설정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때 색감이 있는 곳만 살아남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하시는 팔 부분이 이렇게 날아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단 배경 제거 메뉴 중에 더하기가 빼기를 활용해서 살리고 싶은 영역과 제거할 영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관 영역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영역을 체크하는 곳인데요. 더하기, 보관할 영역 표시 버튼을 클릭하셔서
아래쪽 내가 살리고 싶은 영역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저처럼 드래그 하셨을 때 해당 영역이 되살아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제거해야 할 배경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상단 배경 제거 메뉴 중에 빼기, 제거할 영역 표시 클릭. 그 다음 원치 않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드래그 하셔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두지 마시고 배경 변경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 내용 유지 체크 버튼입니다.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는 순간 이렇게 있었던 배경도 사라지면서 내가 원하는 개체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있으신 분은 따로 제거하실 필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배경이 있다 하신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배경을 제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기존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이미지는 삭제할게요. 자, 클릭하신 상태, 선택하신 상태로 딜리트 눌러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형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의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 클릭하세요. 5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텍스트의 서식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형을 사용해 표현해 볼게요. 먼저 도형을 넣으실 때에는 홈 탭에 그리기도 가능하시고 또는 삽입 탭에서 도형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홈 탭을 사용할 겁니다. 홈 탭에서 그리기 영역 보이시나요? 그리기 영역. 자, 이곳에서 타원형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타원형을 선택하시고 나서 제가 원하는 위치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아래쪽 기술들 있죠. 자, 이 기술들에다가 강조점을 넣어 볼게요. 타원형을 드래그해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텍스트 내용이 보이셔야 하니까 도형은 채우지 않고 여백으로 놔둘게요. 상단 그리기 도구 서식 중에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 그 다음 채우기 없음으로 선택하시고요. 이때 도형 윤곽선은 기존 들어와 있는 회색 그대로이거든요. 강조하실 때는 빨간 선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한번 더 클릭하시고 표준색 중에 빨간색을 선택해 주세요. 자, 저처럼 선택되셨다면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블록체인과 로봇이 기술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해당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나는 꿈을 꾼다 이렇게 하시려면 연관 관계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화살표 되겠습니다. 그리기 영역에서 우리 화살표 클릭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삽입해 주세요. 자, 이럴 때 드래그로 삽입하시게 되면 어떠세요? 연관관계가 반대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를 선택하셨다면 상단 정렬의 회전입니다. 회전을 클릭하셔서 상하 대칭 클릭. 그럼 저처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형이 입력되었고요. 클릭하셔서 도형 윤곽선도 바꾸시고 도형도 같은 빨간색으로 채워주시면 더 확실하게 상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이 필요한 구역은요,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드래그를 사용하셔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서식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 슬라이드를 꾸며 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1번부터 마지막 6번까지 도형을 추가하시면 더 완성도 높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1번 슬라이드에 이름 위에 강조점을 넣어줬는데요. 이건 역시도 원형 도형을 넣었습니다. 완전한 원형을 원하신다면 타원형을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원형이 동그랗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Shift를 누르신 채로 그리게 되면 정사각형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실 때 나는 정다각형을 원한다.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꾸며보셨으니까 슬라이드 쇼 해보실 건데 이때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 효과입니다.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들어가는 효과인데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면 다양한 전환 효과가 나옵니다. 이때 너무 복잡한 거 사용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밀어내기를 넣어볼게요. 밀어내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모두 적용 상단 모두 적용에 체크하세요. 하나의 파워포인트에다가 다양한 전환 효과를 넣으시면 오히려 깔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하고요. 이 상태로 봐볼게요. F5를 누르시는 순간 이렇게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 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디자인 완성도가 좋은지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저장하셔서 발표를 하셔도 좋고 또는 메일에 보내셔도 되겠죠. 저장입니다. 오늘은 최종 저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자, 상단 메뉴 중에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때 저장되는 위치는 상관없으신데 옵션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클릭할게요. 그럼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상자가 나타나시죠? 이때 자기소개서 다음에 발표용 이런 식으로 처음 내가 수정했던 PPT와 구분할 수 있게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곧바로 저장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도구를 누르겠습니다. 이유는 내 거 컴퓨터에는 폰트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발표를 하신다 또는 다른 장소에 옮겨서 발표를 해야 한다. 이때에는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PPT가 깨지거나 디자인이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구 옵션을 활용하셔서 폰트 자체를 같이 저장할 겁니다. 자, 도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이때 저장 옵션 있습니다. 저장 옵션에 체크. 그 다음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곧바로 저장하실 수 있는 옵션이 뜨는데요. 이때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곳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하셨을 때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읽기 전용으로 보내실 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본 상대방이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하면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은 받아본 사람도 역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 옵션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혹시나 수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시려면
모든 문자 포함으로 저장하시는 게 좋겠죠. 자, 모든 문자 포함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자기소개 발표용 PPT가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이 PPT를 담으셔서 메일 보내시거나 직접 학교에서 발표해 보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